커피를 내리는 거는 경영이 아닌 기술이에요. 이 이유가 카페를 차리기 위함이 되면요, 기술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스와비 채널의 서울 농사꾼입니다. 오늘은요, 카페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분야 중에 사실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커피숍인데, 커피 전문점을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 특히나 카페 창업에서 가장 유념해야 될 점, 그 첫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커피숍을 운영한 지 연수로 10년 차고요. 카페 프랜차이즈를 이제 운영을 했다가 지금은 좀 그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규모를 대폭 축소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카페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업으로 하진 않아요. 다만 주변에 이제 뭐 좀 도움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제가 가서 컨설팅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카페를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요. 그리고 뭐 앞서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살 때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하고 지금까지 한 17년째 이 부동산 실무를 전반적인 분야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권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잡아서 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커피숍 분점을 창업하시려는 나이대가, 요즘에는 이제 20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30대 초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뭐 40대, 50대의 중년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세요. 특히나 뭐 이제 퇴직하시고 일정 금액이 생기셨거나 아니면 어떤 장사를 위해서 좀 오래 돈을 모으셨던 경우에 커피 전문점을 많이 창업을 하시는데, 대다수의 중년들이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극구 말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카페 창업, 바리스타 학원을 등록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커피를 내리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카페 창업이에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극구 말리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접하는 컨설팅의 연령대가 그 중년층입니다. 내가 20대고 내가 또 여성이고 굉장히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배우세요. 굉장히 이게 본인의 매장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아니면 남성분이신데 되게 막 모델같이 생기셨어요. 그러시면 배우셔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와 같이 평범한 외모를 가진 남성이나 아니면 중년에 이제 접어드신 분들은 크게 커피 내리는 방법을 배우는 게 매장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바리스타 학원에 가셔야 돼요. 그게 순서죠. 왜냐하면 이건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카페를 창업하시는 거는요, 기술을 펼치기 위함이 아니고요, 경영이에요. 이 기술과 경영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이 창업에서 실패하지 않으세요. 경영자, 그러니까 헤더가 숲을 보지 않고요, 나무를 보기 시작하면 이 경영하는 이 조직체가 가야 하는 방향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나무 하나에 가려서 전체적인 숲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둑에서 그 훈수를 두면 세급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국을 1대1로 하고 있으면 상대의 수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딱 떨어져서 내가 제 3자 입장으로 그 바둑판을 바라보면 이 수가 내가 원래 뭐 5급이면 뭐 2급까지 내가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보다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거는 경영이 아닌 기술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바리스타 학원도 내가 난생 처음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 이 이유가 단순히 커피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카페를 차리기 위함이 되면요, 기술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바리스타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 커피의 중요성, 그 어떤 커피를 추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 또 뭐 되게 다양성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 이게 커피라는 게 안 배우면 단순한데 배우면 배울수록 굉장히 심도 있고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세뇌가 돼요, 사람이. 이게 정말 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폐해가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본인의 카페 창업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매출이 안 나오거나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 수십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죠. 뭐 직원의 어떤 불친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음료의 종류의 부재, 혹은 뭐 커피의 맛의 부재, 아니면 광고 타켓의 어떤 효율성의 부재,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인 걸 살펴야 되는데요, 그 커피 전문점의 원두와 커피 맛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요, 경영이 어려워지면 대부분이 이 커피 맛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매장이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전혀 다른 요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원에서 배웠잖아요. 아, 이 커피만큼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세뇌돼서 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기 때문에 이 한 문제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대한민국 커피 시장에서 커피의 맛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맛이 없으면 안 되죠. 평균 이상은 돼야죠. 그리고 이미 이 커피가 굉장히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그 재원이 있어요. 면접을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을 보러 오는 친구 중에 바리스타 경력이 없는 친구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 커피 문화가 대중화되어 있고요. 오는 친구들마다 어느 정도의 커피 지식을 갖고 옵니다. 굳이 대표님이 커피를 배우지 않으셔도요, 충분히 우리가 가르치기 어려운 수준의 커피 레벨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보통의 커피 이 대중시장이 어떻게 가냐면요, 처음에는 레귤러 사이즈 한 30평에서 50평 되는 앉아서 담소를 고객들이 나눌 수 있는 사이즈의 커피 전문점이 먼저 대대적으로 유행을 합니다. 그러다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접하게 되죠, 커피라는 거를.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이 시장이 소형화가 되기 시작해요. 한 20평 이하의 소형 매장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또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20평 이하의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이유는 대중들이 이제 커피의 어떤 맛을, 음료의 맛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하다 보면 혹은 지나가다가 없으면 허전해요. 그래서 대화 공간에 앉아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화를 위해 커피를 마셨다면 지금은 진짜 순수하게 커피를 마시는 인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소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보통 발생하냐면요, 커피 전문점에 이제 개인화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커피에 대한 이 수준이 점점 올라가다 못해 이제 스페셜티를 찾기 시작해요. 이 스페셜티는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피 능력이 뛰어난 개인 사장님들이 차리는 그 전문 카페들이 대대적인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그 세계 커피 시장의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지막 테크트리에서 희한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소형화에서 더 이제 개인 전문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초대형화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지금 300평이 넘어가는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말도 못하게 지금 많아졌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이한 커피 시장의 특징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지금 이런 시장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커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유행을 산다는 얘기예요. 새로 생긴 카페, 어떤 사진이 잘 나온 카페를 내가 가봐야 돼. 남들 먼저 가봐야 되고, 선점해봐야 되고, 이용해봐야 되고, 이런 거를 SNS에 올리거나 주변인들에게 알림으로써 내가 굉장히 유행을 좀 선도하고 있다, 인싸다, 이런 거를 많이 보이고 싶어하는 국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커피의 맛은 중요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이 커피를 내리는 데 있어서 1인자가 될 거다, 예를 들어 그 바리스타 국회대표 안재혁 씨나 뭐 이런 분들처럼 내가 그 커피에 진짜 기술에 어떤 의의를 두고 오신 분들이면 그러면 하셔야죠. 그래서 진짜 한 획을 긋겠다라고 하시면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매장 운영이 꿈이라고 하시면 굳이 대표까지 이 커피를 내리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요, 지금은 머신이나 그라인더나 원두가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아져서 사실 여러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하지 않으면요, 비싼 머신, 비싼 그라인더, 그리고 좋은 원두를 갖다 쓰는 매장의 맛을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카페 창업하실 때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도 머신과 어떤 그라인더에 좀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두 납품을 바리스타 국가대표 출신이신 그 안재혁 대표님한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원두도 좋은 게 오고요. 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매장에서 커피 내리는 법들을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필요하면 또 저희 직원은 저희가 보내요, 그쪽 사무실로. 그래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옵니다. 굳이 주제넘게 저희가 커피 내리는 법을 감히 직원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레벨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런 전문적인 교육기관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때요, 커피를 본인이 내리시는 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10년 차인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커피 전문점을 하면서 한 번도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카페를 창업하면서부터 내가 커피를 내리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카페 창업에 대한 어떤 그 교육과 지필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거짓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사장님이 귀찮아서 그러신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거면
카페 창업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카페 사장의 어떤 뭐 이상적인 그림이 있죠. 막 여유 있고 젠틀하고 편안해 보이고 뭐 이런 건데 현실은 물론 그렇진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매장에서 커피까지 내리게 되면 사실 내가 남의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나 내 매장에서 사장으로 근무를 하나 이 근무하기나 이런 건 똑같거든요. 굳이 저희가 이 카페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 저희가 꿈꿨던 이상적인 그 그림을 조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의도적으로 내가 매장에서 좀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장님들이 많아요. 카페에 근무를 하시면서 실제로 내 급여 수준밖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쓰기는 아깝고 하니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순마진이 뭐 300에서 3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차라리 한 200에서 250만 원에 그냥 직원 한 명 또 두시고 본인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게 훨씬 양쪽을 위해서 득이에요. 직원들도 좀 사장님이 빠져주셔야 좀 더 성장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만에 하나 카페가 어떤 경영난에 처했을 때 캐시카우로 좀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얘를 조금 더 끌고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카페 안에 있다가 카페가 침몰을 하잖아요.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 있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손님의 입장으로 자꾸 가게를 오셔야 이 가게의 전반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매장이다 생각하고 오시기 시작하잖아요. 카페를, 본인의 어떤 운영하는 카페를요.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본인이 근무하지 않는 환경의 카페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 최근 유행하는 10평, 15평 이내의 어떤 소형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피치 못하게, 인건비가 요즘 너무 비싸죠,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레귤러 사이즈 이상의 어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지금 운영하시는 카페를 잘 운영해 나가실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영상은 다시 한번 좀 요약해드리면 일단은 커피 전문점을 창업할 때 커피 전문점 창업을 위해서 바리스타학원을 가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커피보다는 경영을 좀 배우시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이 카페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많이 문의를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과 다음 테마를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이 공기에 커피 좀 내주세요. 자, 지피를 하고 나서 커피는 내가 그 책을 쓰고